계속해서 현대사의 일상성, The Critique of Every Life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앙리 르페브르의 3권짜리 텍스트 세계사의 일상성은 아마도 20세기 최고의 철학자 중 한 명이 쓴 현대 자본주의에 대한 가장 풍부하고 예지력 있는 작품일 겁니다. 전후 소비주의의 탄생기에 쓰여진 이 비판, 크리틱, 현대 세계의 일상성은 1968년에 서구 현대사의 흐름을 크게 바꾸는 프랑스 68 학생혁명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더하여 포스트 모더니즘 운동의 거대 담론을 거부하고 미시 담론을 주장하는 맥락과 같이 하여 그간 철학사에서 소외시되었던 일상성에 대하여 분석한 책입니다. 그것은 문화연구의 창립 텍스트이며 현대철학, 지리학, 사회학, 건축학, 정치 이론 및 도시주의 분야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르페브르는 일상적 경험의 사소한 세부사항을 출발점과 지침으로 삼습니다. 상품에 의해 식민지화되고 비진정성에 의해 가려졌지만 저항과 변화의 유일한 원천으로 남아있는 경험입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급진적인 텍스트이며 오늘날에는 비타협적이고 낙관적일 뿐입니다. 르페브르가 책의 결론 부분에서 조심스럽게 일상성의 대안으로 중국의 문화혁명을 제시한 것은 이런 시대의 소산이며 마르크스주의자로서의 그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70년대 중반까지 중국의 문화혁명에 열광한 젊은이들 사이에 마오이즘이 열풍이 휘몰아쳤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환점이 되어 솔제니친의 수용소 군도 출간과 함께 68세대의 대대적인 사회주의 이탈이 시작되었습니다. 축제든 모험이든 모든 비일상적인 것들을 삼켜버리는 비일상성의 위대함이 공산주의 역시 하나의 모험으로 돌리면서 또 한 번의 승리를 거둔 겁니다. 모험은 어디까지나 모험으로 끝나는 것이며 일상만이 묵묵하게 진행되며 영원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르페브르는 일상의 비참함과 위대함에 주목한 탁월한 해안의 소유자였습니다. 모든 것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여 무심한 듯 힘없는 듯 완만하게 제 갈 길을 가는 그 완강한 지속성, 이것이 일상성의 위대함입니다. 윤석열 체포 염원 집회가 매일같이 반복되는 2025년 초 혁명이라도 일어날 듯 혁명이 성공하여 우리는 이제 윤석열이 체포되어 집회는 더 이상 필요 없을 듯 구름 같은 참석자들에게도 불구하고 다음날 아침 출근길에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깨끗이 청소되어 일상이 지속되는 사회에서는 언제나 그 혁명은 불가능할 뿐입니다. 공산주의를 살리려는 60년대의 온갖 시도들이 다 실패하고 20년 후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도 붕괴했지만 마르크스주의적 소외 이론의 기초를 둔 르페브르의 분석이 오늘날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정통 마르크시즘의 분석 틀에서 벗어나 언어학적 모델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논지는 오늘날의 사회에 그대로 적용해도 좋을 만큼 현대적입니다. 사르트르와 같은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60년대 주류 학문으로 떠오른 구조언어학을 흡수하여 사회 분석의 모델로 사용한 탁월한 유연성이 그의 학문적 수명을 21세기까지 연장시킨 셈입니다. 현대의 모든 문제가 일상성 속에 들어있다는 그의 예리한 분석은 현대사회를 해석하는 일종의 원형이 되어 앞으로도 몇십 년간은 유효할 겁니다. 시니피안과 시니피의 분리라든가 사물 속에는 실제와 상상이 함께 들어있어 그것이 광고의 이데올로기를 가능하게 한다든가 상품만이 아니라 관광, 문화, 폭력까지도 소비되는 현대사회의 특징을 유행, 펜션,
패션, 여성성, 젊은이, 광고, 자동차, 도시 문제들을 통해 보여주는 르페브르의 인식이 좀 더 심화되고 확대된 형태로 보드리아르의 책에 나옵니다. 예컨대 현대 자본주의의 사회가 소비자에게 보여주는 친절과 미소 뒤에는 냉혹함과 이윤추구 그리고 폭력성이 감춰져 있다는 보드리아르의 사회적 배려 이론은 르페브르의 친절하고 이로운 사회에 대한 냉소적 묘사는 너무나 흡사합니다. 뜻하지 않게 푸코의 낯익은 주제들을 발견하는 것도 책을 읽는 즐거움 중의 하나입니다. 각자가 스스로를 검열하며 자기 억압을 행하는 사회에 대한 언급은 1961년작 광기의 역사에서 튜크와 피넬의 최초의 정신병원을 다룬 부분과 비슷하고 성담론이 범람하여 마치 비교처럼 에로스의 종교가 온 사회에 퍼져 있다는 부분은 1976년작 성의 역사 제1권 알메의 의지를 연상시킵니다. 그리고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예술작품이 되게 하라는 르페브르의 권유는 푸코의 1984년작 성의 역사 제3권 자기에 대한 배려의 중심 주제와 아주 똑같습니다. 푸코는 AD 1, 2세기 그리스 로마 교황인들이 자신의 삶을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승화시킬 만큼 자기 수양이나 존재의 품격화에 힘썼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삶의 예술작품화를 자기에 대한 배려의 중심 주제로 삼았습니다. 현대세계의 일상성의 다음 구절은 푸코가 자신의 주제를 여기서 가져왔습니다. 정신적으로 작품이란 예술적 사물이 아니라 자신을 알고 자신을 이해하고 자기 자신들의 조건들을 재생산하고 자신의 자연과 육체, 욕망, 시간, 공간 조건들을 전유하고 스스로 자신의 작품이 되는 그러한 행위를 말합니다. 더구나 푸코가 존재의 품격화, 스타일리세이션라고 할 때는 이 스타일이 르페브르가 책 전체에서 강조하는 양식, 스타일과 같은 단어여서 두 사람의 상호 텍스트성이 한층 더 돋보입니다. 르페브르는 현 사회를 어떻게 명명해야 할까라는 소제목 속에서 산업사회, 대중사회, 풍요로운 사회, 여가사회, 소비사회 등을 검토한 뒤에 현대사회를 소비조작의 관료사회로 명명했습니다. 사람들이 주체적으로 소비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소비의 방향이 유도된 채 소비하는 사회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의 명명은 광복위한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보드리아르의 간결한 소비사회가 강한 호소력으로 독자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나 보드리아르의 1970년작 소비의 사회가 나온 지도 55년으로 현대사회를 지칭하는 새로운 명칭이 나올 때도 됐습니다. 소비의 사회이며 동시에 모든 것이 컴퓨터와 관련이 있고 모든 것이 기계와 연관이 있는 현대사회는 테크노 사회입니다. 예술도 이제는 팝 아트보다 테크노 아트가 우세하고 철학도 둘레주의 철학이 인간을 욕망하는 기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테크노 시대의 일상은 기계의 소음 속에서 게임이 주는 짜릿한 흥분과 함께 인간을 더욱 소외시키고 있습니다. 축제의 복원, 품격의 복원, 결국 따뜻한 인간성으로의 복귀를 주장하는 앙리 르페브르의 저술이 이 시대를 초월하여 생명력을 갖는 참된 이유입니다. 앙리 르페브르는 일상 속에서 광고, 소비, 자동차, 여성 등의 문제를 언어학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현대성을 예리하게 비판한 프랑스의 사회학자입니다. 1968년에 출간한 그의 역저 현대세계의 일상성은 The Critique of Every Life는 현대성에 관심을 가진 세계의 많은 광고 전문가와 지망생들에게 반성적 성찰을 제공했고 또 한편으로는 마르크시즘에 경도되었던 젊은이들에게 계급투쟁의 이론만으로는
현대 사회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해주었습니다. 이 책이 처음 프랑스에서 나왔던 해인 1967년으로부터 무려 57년에 가까운 세월이 흘렀지만 저자가 언급한 현대성과 일상성에 대한 지적은 과거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의 이 시점, 특히 그 어느 나라보다도 정보화가 빠르게 진척된 대한민국 사회에서 깊이 공감하고 이해하고 생각할 부분이 많다는 점에서 이 책을 꼭 읽어보기를 권하고 또 이 책이 그만큼 의미 있는 책이라는 것을 웅변해주고 있습니다. 20세기에 발간된 우수하고 의미 있는 책 100선 중 67번째 책, 사회학 부분 7번째 책 앙리 르페브르가 1968년에 출간한 현대 세계의 일상성, The Critique of Everyday Life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